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안녕하세요, 은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네. 봄이 완연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 제철 음식 찾아 먹는 재미가 굉장히 최고죠. 크더라고요. 네. 혹시 용경빈 예.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봄 제철 음식이 뭔가요? 봄 제철 음식이요? 네. 생맥주. 생맥주는 이런 거 제철 아닙니까? 음식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쭈꾸미 같은 거 요즘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예. 갑자기 쭈꾸미 얘기하니까 네. 배가 고파지는데 아우. 사실 이렇게 제철 음식 잘 즐기려면 네. 치아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쭈꾸미 씹으시려면 더 튼튼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치아 건강 지킬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으니까요. 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짚어드려야죠. 네, 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서울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 접수도 가능한데요. 샵 8181번으로 불편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치아 건강에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 당신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치아 건강 상식들 차곡차곡 쌓아보시죠. 윤성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보통 이제 우리 몸은요, 오복 중에 하나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치아라는 얘기 워낙 우리가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만큼 이 치아라는 거를 거의 보석처럼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비교해보면 조금 너무 많이 나가나 싶기도 하지만 네. 보석과 치아 어떤 게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치아는 신체 기관이잖아요. 예. 신체 기관과 보석을 비교하는 게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네. 아까 맛집 얘기, 쭈꾸미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네. 다들 맛집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요즘 현재인들의 이제 가장 큰 취미 중 하나가 맛집 탐방. 그럼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신데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짚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지 그럼요. 맛있는 그렇죠. 음식도 많이 먹고 네.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재미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치아 하나를 과연 이제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근데 그 결과가 3만 불. 하나로 이제 환산했을 때 네. 약 3천만 원 정도의 치아 한 개당요? 네, 치아 하나에 대박.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네. 예. 우리 이는 사랑니를 포함하면 총 32개. 그다음에 사랑니를 제외하더라도 28개 정도의 치아가 있기 때문에 예. 28 곱하기 3 하면은 84. 와. 사랑니를 제외하더라도 내 입안에 8억 4천만 원 정도. 이야. 이제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한 9억 6천 거의 10억에 가까운 가치를 내 입안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니 앞으로 못 빼겠어요, 저. 그러니까요. 아까워서. 아니 이게 예.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예. 숫자로 들으니까 더 치아가 중요하다라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치아 하나당 3천만 원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차 하나보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한 개보다. 예. 이 T사나 C사의 다이아몬드 1캐럿 가격이 그 정도 하니까 오. 우리가 진짜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입안에 우리가 8억 4천만 원어치의 보석을 갖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가치가 높은 이제 치아를 잘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보석은 이제 보석이랑 또 다시 다른 게 공제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네. 재공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치아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몸에 이제 입안에 있는 이제 보석이라고 불리는 치아는 네, 치아가 이제 입안에 다들 가지고 계신데 네네. 대표적인 이제 보석을 하면은 다이아몬드를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네. 다이아몬드는
뭔가 영혼의 불변의 상징. 어.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나 어떤 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치아는 다이아몬드와는 다르게 한번 상하게 되면은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다는 다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우리가- 잃어버리면. 네, 맞습니다. 뭐 3천만 원을 낸다고 해서 음. 우리가 잃어버린 치아를 다시 그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아, 없을 것 복구는 같아요. 네, 복구하기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치아 한 개의 가치를 3천만 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 이상 실제로는 뭔가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계속 3천만 원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치아 하나 살릴 때마다 그럼 내가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번다, 돈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예. 치아를 이제 하나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라든지 예. 뭐 트리를 통해서 뭐 복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그 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그렇게 복구된 치아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치아와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 보통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내 자연 치아와 비교했을 때 저작 효율이 한 70에서 80.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떨어지는 한 30% 이하 정도의 저작 효율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뭐 저희가 3천만 원을 이제 버는 방법, 내 치아를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양치 열심히 하기. 그러게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양치 정도. 맞습니다. 예. 다들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양치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양치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를 하셔서 보통 치과 질환, 충치라든지 풍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부류냐면은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 굳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충치도 그 깊이나 크기가 크지 않으면 뭐 때우는 치료를 한다든지 네. 네. 신경 치료에서 이제 덮어 씌우는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풍치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도 스케일링이나 이제 치주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이제 늦게 되면 음.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가 사실 아까 초반에 계속 이제 돈 액수로 뭐 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정말 3천만 원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 내 것을 가장 잘 보존해서 쓸 수 있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진짜 양치 열심히 하고 치과 제때제때 가는 거 상당히 맞아요. 중요하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치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일단 뭐 치아를 잃어버려서 이제 상실했을 경우에 네. 예.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냐면 음. 첫 번째로 일단 치료받으러 치과를 내원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내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담도 있으실 수 있고 예. 또 이제 잘 씹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뭔가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미성이 미용적인 아.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 만날 때도. 네. 그리고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 치아 한 개를 상실했을 때마다 심근경색 발생 확률이 1%, 어. 심부전이나 뇌졸중의 발생 확률은 1.5%, 어. 또 이에 따른 사망 위험도가 2%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망 위험까지요? 네. 와. 뭐 굉장히 치아가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게 전반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치아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뭐 심부전증, 뭐 심근경색 거기다 목숨까지 이렇게 간다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네. 거죠? 보통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예. 이제 발치와라고 치아 뺑 공간이 있는데요. 예. 네. 그쪽을 통해서 간혹 세균 감염이 아. 일어나서 뭐 오. 심내막염이라든지 예. 다른 곳에 다른 신체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하, 예. 아무래도 치아가 없다 보면은 씹는 기능이나
그런 어떤 다른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어떤 뇌 활동에 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뇌 활동. 네. 그리고 또 무치약 환자 같이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거의 저작이 사실 틀니를 한다고 하시지만은 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인지적으로 그냥 장애가 온다든지 오. 네, 그런 이제 뭐 아니면 이가 잘 없다 보니까 씹어서 넘기기가 힘드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폐로 잘못 넘어가가지고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위험이 또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건강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치아 관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집에 가서 양치부 더 해야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짜 상식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번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좀 네. 깊이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치아 건강과 고민 그리고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이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 10초 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강하십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치아 고민 있는데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생방송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고요.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간편하게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2017년 이후 연간 시술 건수는 50만 건을 넘어선 임플란트. 이제는 대세 치과 치료로 자리 잡았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 직장인이나 사회생활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하루 완성 임플란트.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치아를 연결해 하루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주 질환이 심하거나 치조골의 양과 질이 양호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루 완성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상황과 체크 포인트.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네, 아니 진짜 이게 저희가 화면으로 보니까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루 만에 되는 건지 일단 그러니까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임플란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네,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예, 임플란트는 총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픽스처 이 부분과 그다음에 중간에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지대주 중간 기둥을 하는 구조와 이제 상부 보철이라고 하는 크라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네.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공 치근이 이제 잇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위에 지주대가 있고 그 네. 위에 보철물이 쌓이는. 네. 네, 그래서 이 식립하는 거는 이제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보통 하루 완성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예, 이제 발치 이를 뽑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픽스처라고 했던 인공치근을 식립하고요. 예, 네. 미리 제작했던 중간 기둥을 연결해서 임시 보철까지 완성을 하기 때문에 하루 완성 임플란트라고 다들 뭐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때 치료 기간이 조금 길게 느껴져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황 여건이 되기만 한다면 이 하루에 완성되는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임시 보철로 해서? 네. 네.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보통 식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개를 묶어서 임시 보철을 보통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장력이 여러 임플란트에 나눠서 로딩이 되다 보니까 분배가 되겠네요. 네, 분배가 예.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부드러운 식사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통 얘기를 드리고요. 예. 또 이제 그렇다고 너무 막 이제 내 이처럼 예. 막 딱딱한 걸 많이 드신다든지 막 질긴 걸 많이 드시면은 네.
이제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적당하게 부드럽고 질기고 딱딱한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네. 짚어주세요.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먹는 김치라든지 김치. 그다음에 사실 질긴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안 됩니까? 깍두기 왜냐면 같은 거 김치라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찢어져서 먹은 음식이기 때문에 예. 네. 임플란트가 어떤 수직적인 압력에는 힘이 이제 강하지만 예. 옆으로 작용되는 아. 측방력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보통 뭐 나물이나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찢으면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씻고 뜯는 네. 과정에서 이제 네, 우리가 갈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그럼 좋은 건 뭡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 들어오는 이제 예. 일반적인 식사는 괜찮고요. 예, 네. 음식을 조금 가위로 잘라서 작게 해서 예, 예. 먹거나 조금 아니 뭐 갈아가지고 주로 마시는 거 위주로 조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예 식사가 불가능하시다가 네. 이제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찌개 밥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 정도만 되죠, 돼도 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요. 적당한 반찬 드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루 만에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까지 올라가는 걸 이제 하루 만에 임플란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한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특정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률도 높아지고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보통 저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건물을 세우는 걸 비교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네.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세우려면 일단 넓은 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 터가 뭐 울퉁불퉁하면 안 되고 예. 크게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나무 심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잇몸이 염증 없이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혹시 화면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잇몸 없이 건강한 상태인 게 좋으시고 예. 그다음에 잇몸 안에 임플란트가 실제로 심어지는 네. 골조직이라는 이제 뼈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 아하. 네. 뭐 나무를 모래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단한 흙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흙 역할을 하는 내부 골이 단단해야지 이제 촉이 그 정도 잘 나오고 임플란트가 잘 버티고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초기 고정은 내가 임플란트를 처음 식립했을 때 예. 어느 정도 뼈랑 고정력이 나왔느냐. 너무 느슨하게 고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힘을 주면은 이제 이게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네. 처음 어느 정도 고정이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하. 그것조차도 그러면 사실 두 번째 조건이랑 좀 연관성이 깊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골이 충분하고 좋으신 분들은 이제 초기 고정이라고 하는 것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예. 네. 근데 이 초기 고정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의사의 실력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임플란트를 이제 드릴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정교하게.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서 식립할 것이냐. 이제 골이 단단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하고 네. 좀 약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보다 조금 한 단계 두 단계 덜 드릴링을 해서 이제 고정력을 조금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 판단은 순전히 이제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저희도 수술 전에 CT라든지 예. 환자분의 이제 입안에서 직접 상태를 보고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하루 완성 임플란트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점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평소에 이 잘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반을 튼튼하게 좀 잘 다져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자분은 50대신데요. 치주염을 앓고 계셨다고요. 네, 이 보시면은 이 아래쪽 앞니 부분이 치아 두 개가 이제 동요도가 이가 많이 흔들려서 오신 환자분이시고요. 흔들림과 동시에 통증이 많이 수반돼가지고 네. 오신 분이거든요. 이제 이 치아는 이제 살리기는 힘들고 발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예. 또 환자분이 앞니다 보니까 또 이가 바로 올라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네. 임플란트가 두 개가
심어져 있는데 밑에요. 네, 약간 좀 보시던 거랑 약간 다른 구조죠. 그러네요. 네. 뭐가 좀 달라요. 예. 요 임플란트는 뭐 특수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예. 네. 이 밑에 식립하는 기둥 이 치근 부분과 예. 기둥이 하나로 연결된 어. 원바디 임플란트라고도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임시 보철물 이런 걸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딱 하면 되는 그 건가요? 크라운은 제작이 이제 안 돼 있고 예. 밑에 치근 역할을 하는 뿌리 아. 부분이랑 중간 기둥만 붙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지대주하고 치근 맞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아까 구조에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또 얇기가 굉장히 얇은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예. 네. 이 아래쪽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굵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직경이 얇은 이런 임플란트를 오.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건 좀 그럼 그 보통 임플란트보다 조금 약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긴 뭐 물론 이제 직경이 넓어지고 길이가 예. 좀 길어지면은 이제 나중에 뭐 파절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큰 저장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얇거나 이렇게 하나로 된 원바디 임플란트를 해도 뭐 크게 탈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또 재료를 사용해 주는 게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CT라든가 이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과 협의해서 또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또 바로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술이 된 상태에서 임시 치아를 제작해서 바로 그날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정말 하루 완성 임플란트가 된 네, 사례였네요. 맞습니다. 다음 사례도 좀 한번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앞에 분보다 좀 젊으시네요. 40대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40대 여성분이셨고요. 예. 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 위에 앞니 부분에 이렇게 크라운 치료를 이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예. 네. 여기 이제 아프다고 내원하신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크라운을 제거를 해보니까 2차 우식이라고 하는 네. 치아에 충치가 새로 생겨서 거의 뿌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신 혹시 거죠. 크라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크라운은 뭡니까? 보통 이를 깎아서 씌우는 치료를 크라운이라고 씌우는 치료를. 네, 보통 얘기를. 그럼 뭘 씌워놨는 걸 이렇게 벗겼더니 안쪽이 안 좋았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안에 여기 보시면 약간 약하게 까만 부분이 보이시는데 예. 네. 충치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덮여 있으니까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힘들고요. 예. 벗기니까 거의 뿌리 부분만 있고 이 머리 부분의 치아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치아는 살리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예. 발치를 결정하게 됐고요. 네네. 또 앞니다 보니까 바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쵸. 네. 환자분이 또 여기를 바로 보철을 이제 좀 신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철을 빨리 진행을 원하셔가지고 예. 발치와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거기에 맞게 또 임시 보철을 달아서 당일날 또 직접 이렇게 보철 넣어드린 경우입니다. 예.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앞니 같은 경우는 신미성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좋은 사례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해볼 수 있다는 거는 충분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게 또 이 임시 치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이거를 치료를 하기 전에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가 끝나고 제작을 하는 건가요, 원장님? 임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미리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환자분들 같이 앞니고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입안에서 직접 또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다들 크라운 치료, 이제 씌우는 치료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네. 이제 직접 이렇게 입안에서 만들어서 임시 치아 붙여주는.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씹고 이런 과정인가요? 네, 아니면... 이제 그거를 재료를 믹싱하면은 그게 예.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걸 입안에 끼웠다 뺐다 하면서 치아를 직접 이렇게 모양을 아하.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방식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치과계에도 뭐 3D 기술, 예. 디지털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예. 치아가 하나인 뭐 둘인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은 사실 입안에서 제작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강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환자분 미리 이렇게 입안을 스캔을 해서 치아 상태를 오. 미리 스캔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입안에서 뭔가를 제작하면 너무 네, 시간도 많이 맞습니다. 들고 정확도도 조금 떨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이렇게 스캐너를 통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보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캐너의 장점은 예. 보통은 이렇게 본을 뜬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럼 입안에 이제 막 그 고무 재료를 넣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약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네. 이제 약간 역겹다고 하시거나 네, 맞아요. 구토가 난다거나 네. 하는 그런 단점이 많은데요. 예. 이 구강 스캐너는 사실 일절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이 작은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입안을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예. 입안 조직이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면으로 상태를 나오는군요. 네, 그걸 바로 기공실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사진을 좀 보면서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네. 예. 보시면 이제 환자분 한 분을 예로 들면은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예. 이제 2개가 없으신 상태로 내원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구강 내 스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캔 데이터를 저희가 아하.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CT를 또 촬영해서 예. 환자분의 뼈 상태를 이렇게 3D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보여지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환자의 입안 정보, 그다음에 뼈 정보를 음. 이렇게 다 둘 다 촬영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CT랑 이제 아까 스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네.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아하.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옆에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프로그램 안에 회사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직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직접 모의 시술을 아. 이제 해보는 거죠. 밑에 보시면 제작사의 네,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임플란트 종류가 많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게 이제 턱뼈 안에 있는 신경인데 요 신경관과의 거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 우리가 뭐 대충 어느 정도 몇 미리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될지, 네. 뭐 직경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 음. 그 위치는 어디쯤이 좋을지를 미리 이제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은 시술하고 위에 보철 이렇게 하얗게 된 보철까지 바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다 돌아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된 거네요. 하고 이거를 또 출력해 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요 과정을 해서 출력을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럼 언제든지 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출력이라는 건 뭐 3D 프린팅 기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보철 부분은 3D 프린터로 이제 보철을 뽑고요. 예. 네. 이 모의 시술한 결과지를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하면서 수술 방에다가 이제 붙여 놓는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뭐 필요하면은 그걸 가지고 미리 이제 시간 날 때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서지컬 스텐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어디에다 심을지 미리 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시면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보철물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텐트가 어. 제작이 돼서 나오고 이제 실제로 수술할 때는 환자분 입안에 이렇게 가이드를 껴가지고 예. 이렇게 구멍이 보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질 위치. 아하. 우리가 아까 모의 시술을 통해 가지고 미리 계획한 위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절개 없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 바로 보철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야, 하루 만에 어떻게 될 만한지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에 본 뜨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정화성도 높이고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 기술의 발전이 놀라우면서도 고맙네요. 이거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맞습니다. 문명을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임플란트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 사연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7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이 75세이신데 이가 위에는 앞니 2개, 어금니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앞니 1개가 빠져 있고 어금니는 발치를 해야 된답니다. 치과에서는 윗니는 4개밖에 못 쓰고 아랫니도 앞쪽은 4개를 빼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틀니를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체 치아 그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플란트와 틀니 중에서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아 보이세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65세 이상부터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2개까지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또 그걸 사용하면 되고 예. 워낙 또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뭐 조금 어려운 케이스더라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네. 임플란트 치료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일단 윗니 아랫니 상태를 봤을 때 임플란트가 더 유리한 점인 어떤 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4개밖에 못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근데 그 4개도 100% 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치아는 주변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이제 틀니를 하시려면 4개를 살려서 4개에다 이제 걸어서 틀니를 하셔야 되는데 그 4개가 이제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또 탈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고요. 예. 아래쪽도 이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렇게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 치아들이 이제 남은 치아들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특히 아래쪽 틀니는 혀가 있기 때문에 예. 위에 틀니처럼 잘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하. 고정력이 유지력이 훨씬 약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틀니를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사실 틀니 적응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처음 써보시면 이물감도 느껴질 것이고 예. 씹는 기능도 훨씬 덜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치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고려해봤을 때 임플란트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65세 이상 2개를 또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건 또 사용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또 진단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네, 아랫니빨 우측 엄니에서 3번째 이가 수평으로 3분의 1 정도가 쪽이 나서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초를 했는데 1년 동안 괜찮다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또 쪽이 그 보초한 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왔더니 네. 밑에 그 치주가 하얗게 있는 이뿌리 밑에 치주가 상해가지고 네. 그거를 한 4개월 정도 그거를 보강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방송에서는 임플란트는 금방 된다는데 그 4개월 동안 치주를 보강을 하고 또 이빨을 뽑는데 그 이빨이 신경 치료를 했기 때문에 네. 난치가 돼서 다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빨 뽑아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겁을 많이 줘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서 상담드립니다.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 중이신데 치료 기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대충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일단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처음에 이제 치아가 부러져가지고 치아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으셨던 거잖아요. 네, 3분의 1 정도가 네. 부러져 수직으로. 이제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럼 그 정도에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당시에 임플란트 할 것인가, 아니면은 치아를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덮어 씌울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택은 치아가 뽑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치아를 보강해서 처음에 씌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씌운 건 아니고요. 뭘로 붙였어요. 뭐가 때우셨나요? 네. 네. 아마 뭐 덮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라든지 해서 쓰실 때까지 쓰시라고 떼워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네, 신경 치료한 다음에. 네. 근데 이제 떼오더라도 남은 치아가 얼마 없다 보니까 네. 충격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럼 쓰시다 보면 또 그게 또 떼운 게 떨어지거나 남은 치아가 다시 또 네. 탈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치아 문제뿐만 아니라 잇몸도 같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 주변에 이제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도 염증이 생기면서 치아와 잇몸에 동시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잇몸뼈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뽑고 절반 나면은 정도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뽑고 나면은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네. 내 뼈가 일단 별로 없으니까 네. 거기서 뼈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염증이 정도에 따라서 짧은 경우에는 2개월, 긴 경우에는 뭐 3개월, 4개월까지 기다려서 내가 이제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신 상태인 것 같으시고요. 이제 그런 치아는 오래 놔둘수록 염증이 자꾸 커져서 이제 주변으로 사실 퍼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리기 힘든 치아는 빨리 발치를 차라리 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치하는데도 그게 신경치료인 경우 그런 게 저기 그 뽑아지지 않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나요? 네. 보통 대부분의 이제 신경치료한 치아들은 치아에 구멍을 내서 치아에 이제 뭘 메운 거거든요. 신경 부분을. 그래서 치아가 약해져 있고 또 아버님이 이제 머리가 부러졌다고 하시니까 거의 뿌리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아 뼈 안에 치아 부분이 일부분 그냥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주면은 그 약해진 부분들이 이렇게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치가 보통 내 원래 멀쩡한 치아나 뭐 다른 치아보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치료된 치아는. 그 당일은 가능해요? 다 발치는? 네, 당일에? 발치는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 하시기에는 이제 뭐 당일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조금 기다렸다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염증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주변 치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좀 치료 받으셔가지고 네. 치아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얼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 다시 좀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있어서 훨씬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치료 사례를 좀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죠 한번. 네. 네. 지금 한 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예. 60대 남성분이었고요. 예. 이제 위쪽 어금니 쪽과 이제 아래쪽은 치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죠. 4개밖에 남아 있지 네.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보철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가 없다 보니까 씹는 게 잘 안 되시니까 그쵸. 이분은 또 틀니도 심지어 사용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씹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원을 해주셨고 안 쓰면 더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뼈가 사실. 또 자꾸 약해집니다. 예. 치아가 없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에 치아들은 이 앞쪽 부분은 다 세이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뒤에 남은 치아 하나는 충치도 심하고 이제 잇몸도 그렇게 뼈도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렸고 네.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송곳니, 이 길게 있는 송곳니 2개를 제외하고 이 앞쪽은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뭐 스캔이라든지 CT를 통해서 당일날 이렇게 하루 만에 수술을 다 진행을 한 상태고요. 이야. 근데 환자분이 당일 보철을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힘들다고 하셔서 예. 그 다음 날 오셔서 아.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네모나게 달린 거 보이시죠? 예, 예. 네. 이제 요거 중간 기둥 역할을 하는 거를 예. 달아서 이렇게 임시 보철을 아. 여기랑 위에 자연치랑 맞물릴 수 있게 예. 이렇게 넣어드린 아. 경우입니다. 저렇게 되면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네, 이가 밑에 전혀 없으시다가 예. 뭐 어금니가 끝까지는 아니지만 큰 어금니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생기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식사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상태를 보고 이제 최종 보초를 나중에 이제 넣어드리게 되는 거죠. 하루 만에 완성되는 임플란트를 모든 분들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이게 모든 케이스가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잇몸뼈가 부실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완성 임플란트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뼈가 약간 부족하거나 네. 뭐 염증이 많이 심하지 않다 하면은 바로 식립을 하면서 뼈 이식을 조금 해서 이제 뭐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심하거나 잇몸뼈 소실이 심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이나 이제 뭐 치조골 이식이라고 하는데 예.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식립을 하거나 뭐 내 남은 뼈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신경과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이제 우리 아래 턱뼈에는 네.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네, 그 상방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요. 겠죠. 네. 왜냐면 그 신경을 침범하면은 이제 감각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신경 위로 뼈가 얼마나 남아 있냐, 아하, 충분한 길이나 폭이 확보가 되느냐가 예,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게 너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식립하고 기능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충분한 좀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뭐 뼈 이식술을 먼저 한다든지 예, 아니면 처음에 뼈가 너무 약해서 고정이 약간 별로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보초를 바로 올려드리기 어렵고 식립은 하되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기초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안전한 상태를 확보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역시 좀 사례 보면서 짚어주시죠.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왼쪽 아래쪽 두 번째 제2 대구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풍치가 오셔가지고 처음에 예. 오실 때 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패인 거 보이시죠? 예, 예, 네. 예. 이를 발치하고 이제 2달, 3달 정도 기다렸는데도 뼈가 거의 안 차신 거예요. 염증이 심하거나 한 분들은 이를 빼고 기다려도 뼈가 안 차고 그 안이 뭐 살이라든지 염증 조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는 바로 식립이 힘들고요. 그래서 먼저 뼈 이식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요렇게 하얗게 뭐가 좀 채워진 거 높이가 보이시나요? 좀 싹 채워졌네요, 네. 진짜. 예.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신경이거든요. 네. 네. 이 위에 이제 충분한 높이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또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 뼈가 굳어지면은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밑에 식립을 이식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군요. 자기 뼈가 되는 그 맞습니다. 기간까지. 그래서 뼈 이식 정도가 뭐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식을 하면서 바로 식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예. 이분 같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뼈에서 이제 고정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또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뼈이식 임플란트 치료 사례 만나봤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이번에는 또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분은 50대 남성분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흘째 지났네요. 자, 저작 시 옆에 있는 치아가 압통이 느껴지면서 아픕니다. 위에 맞물리는 근접 치아는 괜찮고요. 근데 치실도 안 들어가요. 자연적으로 이런 게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압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눌리는 통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치아가 닿으면 불편하신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으신데 예. 치아가 뭔가 음식을 씹어서 충격을 받거나 막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옆에 치아 뿌리를 혹시 건드린 경우 그러면 옆에 치아에 이제 약간 충격이 가해지겠죠.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옆에 치아가 실제로 통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이제 뼈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드릴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 국소 마취로 진행하지만 네. 절대 작은 수술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만큼 하고 나서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 통증 때문에 옆에 치아도 같이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저런 증상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옆에 치아를 침범하지 않고 예. 네. 정확한 위치에 심어졌다고 하면은 어. 이제 수술하신 지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붓기라든지 전반적인 통증은 계속 느껴지실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보통은 이렇게 치간 칫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치실 같은 것들은 좀 들어갈 공간을 네. 확보해 주시지 않나요?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힙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치실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예. 네. 이제 뭐 임플란트 보철을 올린 것과 앞에 치아 사이에 치실이 안 들어가는 건지 예. 아니면 기존에 이제 치아 사이에 안 들어가시는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 이제 만약에 보철을 올렸는데 치실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네. 그 닿는 부분을 조금 뭐 조정을 하면 예.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음. 그다음에 앞에 치아 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마취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잘 모르시거든요. 네. 감각을. 네. 그래서 보통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데 예. 느낌이 많이 달라지시니까 아, 평소와 다르게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에 보통 실밥을 풀러 가시니까 일주일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통증이 좀 나아지시는지 아니면은 그게 더 심해지시는지 보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혹시라도 잘못됐다면은 초기에 제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아,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했던 환자분들 많이 계셨다고 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고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지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통증이 만약에 발생한 뭐, 경우에는 예를. 만약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많이 심하다. 예. 그날이나 다음 날 바로 일단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병원에. 내가 너무 많이 아프다. 예. 이제 그래서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거나 예. 아니면 뭐 개수가 여러 개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붓기도 심하고 통증도 더 많이 심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약을 좀 더 추가적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 보통 수술하고 2, 3일째 가장 아픕니다. 아. 네, 보통 이제 부었다가 이렇게 붓기가 빠지는 기 시작하는 게 네. 2, 3일. 예. 또 어떤 분들은 길게는 뭐 5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래서 불편하신 게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환자분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픈 게 더 심해지면은 주시고 그게 전화를 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일주일 정도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일주일 정도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다니시는 병원에 꼭 전화 한번 해보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2, 3일 내에 어떤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꼭 좀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임플란트 얘기 나눠봐야겠죠. 네. 원장님, 근데 임플란트 치료가 한 번에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을 겪으신다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치료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이 환자분들이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게 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해서 치료가 끝이 아니고요. 네.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유지 관리를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진짜 네, 시작이다라고 그때부터 봐야 이제 될 수도 시작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사례를 하나 보시면은 한 10년 전에 이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저기 음식물도 많이 끼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못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움푹 패여진 부분이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으면서 잇몸뼈가 녹으면서 아프고 자꾸 뭐 고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이제 흔들리는 지경까지 오신 경우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네. 제거를 해서 염증이 좀 가라앉길 기다렸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네. 기다렸는데 그 염증 때문에 뼈에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뼈가 회복이 다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주변에 뼈 이식을 예. 해서 이제 이분은 임플란트도 붙고 이식한 뼈가 충분히 굳어질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네. 기다리셔야지 다시 이제 보철을 이렇게 해서 아하. 만드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또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사례까지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모든 이제 치료에는요 사실상 주의사항을 좀 동반하지 않습니까? 항상 임플란트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치료 전이라든가 치료 후에 주의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주의사항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용지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수술 후 어. 주의사항. 네네. 네, 제가 볼 때 하루완성 임플란트를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일단 음주와 흡연을 아, 최대한 안 해주셔야 됩니다. 음주.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수술한 부분이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음주와 흡연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종적인 보철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임플란트에 좀 부담을 덜 주시는 게 그렇죠. 무리시키지 않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다 잘 지켜주시면은 성공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임플란트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사항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성원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